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네. 돌아가서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 의혹 재판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재판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네. 방향을 좀 급하게 네. 방향타 돌립니다. 자, 24차 공판 어땠나요? 네. 뭐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예. 네. 그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윤석열 씨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수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씨가 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하면서 예.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줬네 안 봐줬네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고 2년째 재판에서 그것만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그 대출 브로커라고 이미 이름이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아시는 그 조우영이라는 예. 친구인데 이 친구와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들이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제가 예. 일일이 말씀을 드릴 정도가 아니어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과 관련된 혐의가 일단 이분은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사람의 친인척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기업처럼 회사 돈 빼먹고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만들었던 SPC. 윤석열 씨가 그렇게 자기가 중점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었던 바로 그 차명 SPC를 직접 운영하고 지분도 갖고 있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대장동 대출 2천억 가까운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거간 노릇을 다 하고 대출 커미션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도 수사를 안 했다면 봐주기 수사고 몰랐다면 부실 수사입니다. 예. 그리고 멍청한 수사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검찰이 사과라든지 부끄럽게 생각하든지 둘 중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검찰 징계받아야 하는 예. 사안이기도 하죠. 그럼 예. 징계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검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냥 개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조영 씨는 심지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 범죄를 막 자백합니다. 예.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차명 SPC에서 발생한 뭐 돈 2억 원을 자기가 삥땅 쳐서 죄송합니다. 예. 뒤로 챙겨서 자기가 갖고 있다가 딴 데 썼다 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거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검사 앞에서 범죄를 자백하는 거 이거 자신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수사 안 받을 거라는 자신감. 그게 아니고서야 범죄를 자백할 리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예.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이 된 사안이 이렇게 확인이 있는데 됐어요. 이게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됐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네. 윤석열이 봐줬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봐줬다는 다만 얘기,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때 직접 조사했던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왔네요. 박길배 전 검사. 네. 예. 이게 지금까지는 뭐 어떤 곳에서는 박모 검사라고 하고도 뭐 이제는 이름 나왔으니까 박길배 검사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김만배 음성 파일이나 여타 수사 기록에 보면 계속 박길배 검사 얘기만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영수 고검장, 박영수 특검이 네. 본인의 아들과 같은 본인과 매우 가까운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윤석열 검사가 자기 밑에서 이 실무적인 수사를 담당을 하는 박길배 검사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 수사를 뭐 덮었다, 봐줬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서사를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재판에 가 보니까 굉장히 좀 결정적인 증언을 박길배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박길배 검사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 유명한 건 커피를 타줬냐 아니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 제가 했었던 보도에서도 예. 이 대출 브로커 조영이라는 사람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사실 하나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 보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 타준 사람이 이 박길배 검사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김만배 씨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고 뭐 보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뭐 저희를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고. 예. 어쨌든 박길배 검사는 커피 검사로 이제 예, 유명한 그렇죠. 분입니다. 예. 근데 일단 박길배 검사가 법정에 나와서 나는 커피 타준 적 없다. 어떤 피의자에게도 나 커피 타주면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이건 이제 저희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재판에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뭐 내 기억에 내가 누구한테 커피 타줘 본 기억이 없다. 검사 생활 십수년 동안. 네, 심지어는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예.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의 뭐 위치 이런 걸 막 설명을 합니다. 네. 그 하영 앵커께서는 대검 중수부 가보셨어요? 중수부 건물만, 그러니까 중수부가 있는 대검 건물만 가보고 저는 중앙지검만 갔습니다.
아 진짜? 예. 대검 중수부장실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럼 대검 중수 조사실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못 건물이- 가본 거죠. 건물이 예. 좀 바쁘지만 나는 예. 가봤으니까 내가 예. 한 30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예전에 대검 중수부장실에 가봤어요. 중수부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검사장이죠. 그죠? 아, 검사장이죠. 중수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기자 저기 여기 처음 와보지 그래서 처음 와봤습니다. 대검 중수부 조사실 구경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다녀 본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가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죠 대검 네. 중수부가. 대검 중수부 건물 10층에 검사들 방이 쭉 있더라고요. 예. 11층에 가니까 나름 에이스들이죠. 에이스들이 예.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예,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게 예. 10층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10층에는 전부 다 검사실이 있고 무슨 뭐 자료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11층에 올라가니까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가니까 올라가니까 왼쪽 편으로 검사실 방이 쭉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연구관들실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때 우병우가 있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병우가 이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관들 중에도 예. 11층에 있는 연구관들은 좀 이렇게 좀 직급이 좀 높은 연구관들인 그렇죠. 것 같았어요. 예, 제가.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가면 진짜 철문. 한국은행에서 아마 현금 보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철문이 예. 엄청 큰 철문이 달려 있고요. 이 철문은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쫙 여니까 방이 양쪽에 쭉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조사실이었어요. 그 영화 네. 기억나시죠? 정우성하고 더킹. 더킹. 그 영화의 한 장면.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조사받는 방이 있잖아요. 예. 좀 큰 방이라고 하는. 예. 그게 그 조사실 복도 맨 끝에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방도 거긴 좀 가서 특별하게 만들어 놨고. 되게 커요. 그러니까 조사실 자체가 되게 커. 그리고 보통은 조사실이 탁자 하나 있고 이제 뭐 마주보고 있거나 그렇죠. 지금 이제 컴퓨터로 다 하니까 그렇죠. 컴퓨터 뒷 모니터 화면을 이제 피의자가 보면서 조사를 받는 식이잖아요. 예.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조사하는 검사 옆에 여러 명이 검사가 앉을 수 있게 돼 있고 아. 그 피의자 뒤에 약간 영상 녹화실처럼 여러 명이 배석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변호인도 앉을 수 있겠고 아니면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앉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한 최대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분위기가 엄청 그렇죠. 위압적이네요. 그런 굉장히,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제 안에 그 조사를 하는 메인 테이블이 있고 그 뒤에 또 테이블이 따로 있고 이 검사 뒤에도 뭐 테이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돌고 돌아서 박길배가 어쨌든 박길배가 그러니까 철문을 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박길배 검사가 이게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왼쪽으로 가면 연구관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사실인데 분명히 대출벌고 조호영 씨를 우리가 불렀다면 조사실에다 데려다 놨을 텐데 그러면 커피를 타주려면 조호영 씨를 데리고 검사실로 와서 타주거나 아니면 검사가 나와서 조사실로 굳이 들어가서 타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지어 무슨 말도 했냐면 그러면 검사실에서 커피를 타서 커피를 들고 조사실까지 검사가 이동하고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면서 커피를 타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본인이 저는 말하기에는 내가 가오가 있는데 그렇죠. 가오가 있는데 아유, 검사가 예. 그것도 대검 중수 검사가 예. 커피 들고 이렇게 저는 딱 듣는데 박길배 검사가 타준 게 아닐 수도 있고 윤석열 씨는 안 타줬겠네.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윤석열 검사는 커피 안 타준 걸로 정리합시다. 뒤에서 그렇게 본인이 정리하시고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예. 인정. 윤석열은 커피 안 탔다. 인정.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죠? 박길배가 중요한 지금 거는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 왜 저희가 이 조호영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여러 개 범죄 혐의. 이 범죄 혐의를 검찰이 다 알고도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두 개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대출버릇고 조호영이라는 사람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좀 적으세요. 2011년 4월 18일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조호영 씨를 출국 금지를 겁니다. 대검 그게 중수부가. 4월 19일 날 걸었겠죠. 출국 금지 그냥 건 거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이 4월 혐의가 있으니 걸죠. 그렇죠. 예. 그러면 4월 18일 날 죄송합니다. 제가 말 다시 하겠습니다. 4월 18일 날 조사받은 건 이강길 씨, 이강길. 대장동 그렇죠. 대출벌거 이강길 씨입니다. 예. 근데 이강길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대출벌거 조호영 씨를 출국 금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강길이 무슨 진술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추정할 수 있잖아요. 대장동 사업자인 이강길 씨 입에서 대출벌거 조호영에 대한 뭐 중요한 증언이 나왔네. 혐의점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걸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이강길 씨의 진술 조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자, 불러드릴게요. 조영은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예. 두 번째, 부산저축은행에서 아무런 직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에 2천억을 대출하는 전 과정을 조영 씨가 다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측의 대출 조건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 심지어는 뭐 불법적인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돌려주는 뭐 금융자문 수수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조영 씨가 다 했습니다.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영 씨가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직원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그 자체다. 예.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며칠 전에 조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에서 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안 왔냐? 안 왔다 그러니까 전화 오면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수사를 방해하라고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뭐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출금이 됐고. 근데 이런 진술이 바로 나온 바로 다음 날 이 대출브로커 조영 씨를 출금지를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조영을 출금지 걸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출금지 시간이 걸고 없습니다. 예. 예. 며칠 시간이 지난 예, 다음에 예. 조영 씨를 불러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생각이 있어요. 제가 검사는 아니지만 4월 18일 날 나왔던 이강길 씨와 관련된 증언에 대해서 야, 이강길이라는 사업자는 네가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업무를 네가 다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장동 대출을 도대체 어떻게 네가 여기 핸들링하게 된 거야? 너 어디 뭐 그 뒤에서 커미션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영 씨를 불러서 검찰이 받은 진술서나 진술조서 어디에도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조사가 알고 보니 박길배가 아니라 아니야. 박길배가 직접 얘기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정섭 전 검사인데요. 그 이름이 재판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갑자기 튀어나오죠. 예. 저희는 사실은 기록을 보면 검찰 조사 기록 밑에 보면 이제 그 조사한 검사 이름도 있고 하죠. 이름은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좀 그 잘못 생각한 건데 박길래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정석 검사가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 채 조영희를 만나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정섭이 누군가 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섭 씨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럴 텐데 소위 처남댁 사건. 조국 혁신당 전 대변인이셨던 강미정 그렇죠. 씨가 대변인인. 국회의원실에 제보를 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 예. 이정섭이라는 검사가 자기하고 이제 친인척 관계인데 이분이 검사 시절에 뭐 수사 기밀 같은 것들을 외부로 유출하고 그리고 뭐 기업인들에게 접대를 받고 그렇죠. 이런 등등의 혐의들을 이제 폭로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검사로 일약 이제 등판한 사람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심지어는 국회가 탄핵까지 나섰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미전 전 대변인이 본인의 남편을 그렇죠.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이 고발하면서 대마 흡연 및 투약 맞아요, 혐의로 맞아요. 고발을 예. 하고 이게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그렇죠.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매형인 그렇죠. 매형인 이정섭 이정섭 검사가 봐준 거 덮어줘서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사람이 의혹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든다. 뭐 이렇게 시작한 그래서 거예요. 주목이 됐던 이정섭이라는 이름이 돌고 돌아서 이 사건에 그렇죠.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정리를 조금 할게요. 네네네. 이정섭이라는 이름이 또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바로 수원지검. 수원지검. 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책임자였는데 그 수사 책임을 어떤 수사를 맡고 있느냐? 바로 어떤 네. 수사 책임자죠? 아니 그건 본인이 말을 해 그냥. 예. 그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한 거 아니. 이 사람이 쌍방울. 쌍방울. 쌍방울 대북 송금 네. 사건의 책임자. 사실은 들고 돌아서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면서 가장 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이 유명하지만 네. 사실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정섭이었어요. 이정섭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정섭 이름이 튀어나왔는데 네. 이정섭이라는 이름이 사실 쌍방울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 사건의 개별 사건들이 다 네.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 고리가 되는 이게-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네, 이 네. 이정섭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것이 또 중요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말씀 주시죠. 혹시 말씀 주실 내용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말 안 하겠습니다. 아우, 또 왜 그러십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돼.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까?
자, 그래서 이정섭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게 되고요. 다음 네. 재판이 언제죠? 저희 다음 재판이 7월 7일인데, 예. 제 재판이 이제 7월 7일인데, 네. 그때는 또 윤석열 씨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7일 다리 꼬는지 안 꼬는지 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리 꼬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증인 요청 또한 이루어지겠죠? 3초만 얘기합시다. 예.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 네. 자, 지금 보세요. 윤석열 씨가 심지어는 2011년 윤석열 씨가 했었던 사건까지 지금 연결이 돼서 사람이 연결이 돼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부는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뜬금없는 한번 게 아니고요. 라인들이 한번 라인을 타기 시작하면 더킹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죠. 딱 열면 쫙 예. 있잖아요. 예전에 예. 김만배 씨가 노원 파일에서 썼던 표현을 하나 딱 쓰면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으로. 혈관. 이거 진짜 멋있는 단어 아닙니까? 자, 그 혈관을 예. 찾는 작업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보면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심지어는 무슨 뭐 같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온갖 사건, 저희와 관련된 무슨 명예훼손 사건 전부 다 통틀어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한 3명 됩니다. 예. 첫째 한동훈, 한동훈, 두 번째 강백신, 강백신. 세 번째가 이정섭입니다. 강백신도 지금 그 사건 이 사건 다 등장하잖아요. 다 등장해요. 아, 이게요, 이 사람들이 2011년 혹은 그 전부터 이 특수부 라인들이 쫙 계보가 윤석열을 진짜 정점으로 현관처럼, 해서. 그쵸? 예. 윤석열 정점으로 해서 혈관처럼 쫙 지금 10여 년 동안 이어진 그 결정체인 겁니다. 예, 사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만리장성입니다.